안녕하세요. 엘리카메라 엘리입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빈티지 필름 카메라의 작동법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라이카에서 나왔던 렌즈 교환식 카메라인 라이카 플렉스 SL이라는 모델에 대한 이야기와 이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지 이제 간단한 작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라이카 플렉스를 말하려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카메라가 바로 이제 이 바르낙이라는 모델인데요. 라이카에서는 가장 유명한 모델이기도 하죠. 이제 올드 수동 카메라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평가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수동 카메라에 비해서 좀 크지 않은 사이즈여서 또 여전히 많은 매니아와 또 유저들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바르낙과 라이카 플렉스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1960년대에 출시되었던 라이카 플렉스 같은 경우는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이제 렌즈를 통해서 맞추는 방식, 렌즈를 교환할 수 있는 카메라, 또 안쪽에 미러가 들어있어서 렌즈를 통해서 바로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인데, 바르낙 카메라 같은 경우는 그 레인지 파인더 방식이라고 해서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상이 두 개가 퍼져 있다가 렌즈링을 돌리면 이 두 개 다 이동을 하면서 정확하게 포개질 때가 초점이 맞는, 조금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 달라지게 됐어요. 네, 라이카 플렉스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출시가 돼서 뭐 SL 모델, SL2 모델, 그리고 이제 블랙 바디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대략 한 10년 정도밖에 마켓에 있지 못했고, 그리고 크게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던 모델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렌즈 교환식 카메라라고 하면 사실 이제 교체할 수 있는 렌즈군이 많아야 되는데 교체할 수 있는 렌즈군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많지가 않았고, 그리고 이제 1960년대, 1970년대 굉장히 이제 유명했던 브랜드들이 다 SLR 카메라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던 이제 춘추 전국의 시대였는데, 그때 사실상 라이카의 이름을 달고 있었으나 크게 진보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해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판매고를 올리지는 못했던 카메라로 또 알려져 있어요. 물론 근데 현대에서는 이제 그만큼 많이 판매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 또 매물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카메라가 모든 기능 컨디션이 괜찮은 상태로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 카메라 중에 하나다 보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좋아하는 그런 수동 카메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카메라를 보면 SL 모델과 SL2 모델 이외 버전들이 다른 점은 크게는 없어요. 이제 노출 시스템과 노출 배터리 위치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고, 타이머에 대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작동법이라거나 촬영하는 방식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모델은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게 좀 심플한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인 수동 카메라랑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여기 아래쪽에서 노출계 배터리가 하나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재밌는 거는 다른 수동 카메라에 비해서도 좀 무게감이 일단, 아이고, 제가 타이머를 모르고 만졌네요. 네, 무게감이 좀 있는 편의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독일의 수동 카메라들이 원래 일본 수동 카메라보다는 조금 무거운 편이기는 해요. 그렇긴 한데 독일 수동 카메라 중에서도 거의 손꼽힐 만한 무게의 그런 수동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고 다니면 조금 무겁기는 해요. 근데 일단은 조금 이제 제가 구석구석 위치가 어디에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촬영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렌즈를 보시면 가장 앞쪽에 보면 이제 초점링이에요. 이 초점링 위치를 이제 초보분들은 잘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초점링 위치는 거리의 표기를 찾으시면 돼요. 보면 미터나 피트 표시 부분을 찾으면 이제 거기가 초점링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점을 맞추는 그 파인더 안에 내부가 다른 수동 카메라에 비해서는 좀 넓고 보기가 좀 편리하게 되어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그냥 가운데 동그란 가이드 선이 있고 그 가운데가 선명해졌을 때가 초점이 맞는 방식인데, 최소 거리 같은 경우는 렌즈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 장착하고 있는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0.5m, 50cm가 최소 거리인 그런 렌즈를 달고 있고요. 주미크론 2.0 조리개 50mm 단렌즈를 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얘를 돌리면서 초점의 선명도를 맞추실 수가 있고요. 그 뒤쪽에 있는 링이 이제 바로 조리개 링이에요. 근데 이제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렌즈에 따라서 심도, 그러니까 조리개를 미리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보통 정해지게 되는데, 이 바디와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조리개를 제가 돌린다고 해서 바로 파인더의 조리개가 보이지는 않고요. 조리개를 미리 볼 수 있는 버튼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그 옆에 검은 색깔 작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렌즈를 통해서 이제 심도가 바뀌는 걸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일단 16 조리개에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아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조리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인더를 통해서 바로 볼 수 있는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버튼 같은 경우는 타이머. 이제 이 카메라는 이제 타이머 기능이 있는 카메라인데, 저는 사실은 이제 오래된 수동 카메라 같은 경우 타이머 버튼을 사용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드리기는 해요. 이게 타이머를 사용했을 때 셔터 걸림 증상이나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저는 보여드려야 되니까 타이머를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머를 작동할 때는 이 레버를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두시고요. 그 다음에 와인딩을 하고, 그리고 제가 셔터를 누르면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찍히고서 완전히 끝까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 뭔가 그래도 있으면, 타이머 기능이 있다고 하면 뭔가 그래도 셀프 사진을 또 찍을 수가 있고 하니까 좀 편리하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타이머 기능이 있는 카메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상단을 한번 보면 이쪽 부분에 셔터 스피드의 다이얼이 있어요.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2000분의 1초까지 지원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 렌즈 교환식 카메라들이, 독일 카메라들은 대부분 5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초까지 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 카메라들이 많았는데, 2000분의 1초를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 이 시절에는 굉장히 크게, 제가 느낄 때는 크게 그래도 좀 기술력이 나름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셔터 스피드를 고속을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뭔가 이제 우리 카메라가 이만큼 진보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한 가지 척도 중에 하나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셔터 스피드가 2000분의 1초까지 지원하는 카메라고,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초보분일 수도 있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숫자가 높아질수록 빨리 찍히는 숫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천천히 찍히는 숫자인데, 천천히 찍히는 숫자는 찰칵 하면서 천천히 찍히다 보니까 그 시간 동안에 빛이 계속 들어오게 돼서 사진이 밝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숫자가 높아지면 착 하는 순간에 빛이 들어와야 돼서 상대적으로는 사진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리개 같은 경우도 이제 열리는 숫자, 개방된 숫자, 작은 숫자가 될수록 사진이 밝아지게 되고, 숫자가 커질수록 이제 많이 조여진 막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있는 구멍으로만 빛이 들어오게 돼서 사진이 어두워지게 되죠. 그래서 조리개 같은 경우는 밝기와, 그리고 이제 배경, 우리가 배경을 날린다고 표현하는 아웃 포커싱, 펜 포커싱이라고 말하는 배경을 흐리게 하는 효과도 바로 이제 조리개가 해주는 건데, 작은 숫자가 배경이 많이 날아가게 되고 큰 숫자가 배경이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조합으로 전체 밝기가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죠. 내가 어느 감도의 필름을 넣었을 때 외부 밝기가 이 정도일 때 몇을 맞추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공부를 보통은 하시게 되고, 근데 이제 노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요 숫자들을 맞췄을 때 그 정도 찍으면 맞다 안 맞다, 뭐 밝게 나온다 어둡게 나온다, 뭐 괜찮다 괜찮지 않다를 불빛이나 바늘로 또 알려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라이카 플렉스 같은 경우는 노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고, 그 노출 이 두 가지에 대한 지금 노출 상태가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파인더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초점 링, 조리개 링,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까지 설명을 드렸고, 이 왼쪽 위에 있는 레버 같은 경우는 살짝 이렇게 숙여보면 숫자들이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숫자들은 바로 감도를 의미해요. 이제 몇 자리 필름을 넣었는지를 이제 맞춰주는 건데, 자, 이 감도 표시 같은 경우는
노출계를 보려면 반드시 정확하게 맞추셔야 돼요. 근데 나 노출계 안 봐도 되고 내가 알고 있는 노출값으로 촬영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굳이 카메라의 감도를 맞추는 거에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감도를 맞춘다고 해서 카메라 밝기가 바뀌어지는 카메라 아니기 때문에 그저 노출계를 보기 위한 그 감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감도를 바꾸실 때는 이 부분을 힘으로 돌리는 건 아니고요. 옆에 있는 작은 이 은색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맞추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카메라랑 다른 점이라고 하면 이 레버, 그러니까 와인딩 레버, 다음 장으로 넘기는 레버를 와인딩 레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하면 살짝 여기서 이렇게 뭔가 탁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어서 다음 장을 넘기는데, 다시 제가 넘기고 나서 돌아올 때도 얘는 여기까지밖에 안 오죠. 그래서 이게 왜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실제로 와인딩이 넘어가는 느낌이 아니라 좀 켜주는 것 같은, 이제 실제 거 꺼졌다가 켜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뭐를 켜냐면 그 노출 시스템, 그 안쪽에 바늘이 보이는데 그 바늘을 껐다가 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이거는 필름이 넘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필름을 넘기고 와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찍고, 또 찍고 나서 또 다음 장 넘길 때도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비슷한 카메라도 있기는 하지만 독일 카메라 중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부분 와인딩이 이렇게 되는 와인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찍고 놨을 때도 제가 돌리지 않고서는 얘가 여기 멈춰 있다는 거, 이제 난 좀 당분간 안 찍을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닫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카운터가 있는데요. 카운터 같은 경우는 레버를 감고 찍을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올라가는 숫자는 필름실을 열 때 자동으로 리셋이 되게 돼요. 필름실을 제가 한번, 필름실 여는 방법이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 이렇게 딱 열게 되면 숫자판이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리고 다시 닫고서 감을 때 또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하다가 또 다시 열면 다시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래서 0보다 조금 앞에서 시작하네요, 카운터가.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이 필름실을 여는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인 카메라가, 저도 방금 전에 이렇게 열어서 올릴 뻔했어요. 대부분의 수동 카메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위로 당기면 툭 하고 열어지게 되는데, 카메라는 이렇게 당긴다고 해서 열어지는 게 아니라 옆쪽에서 화살표 방향대로 올리라는 뜻인데요. 그냥 올리는 건 아니고 가운데 이제 동그란 부분을 살짝 이렇게 눌러주면서 올려주면 얘가 이렇게 열어지게 됩니다. 조금 독특한 방식으로 열려서 필름실 어떻게 여는지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쪽 부분에서 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아직 필름 넣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는데, 자, 여기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은 크게는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되지만 그 외장 플래시를 쓸 때 이 부분을 꼽아서 쓰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는 그거를 또 찾으셔야 되니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전선 같은 걸 연결하는, 이제 보통의 이제 핫슈가 여기 있기 마련인데, 좀 옛날 카메라다 보니까 이런 쪽에, 혹은 어떤 카메라들 이런 쪽에 있기도 하고요. 구멍에 맞춰서 끼워 넣은 다음에 따로 이렇게 장착해서 쓰는 그런 플래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까만 색깔 버튼이 하나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배터리 체크예요. 배터리 체크. 그리고 이제 노출계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는 건데, 지금 제가 눌러도 겉에서 변화는 전혀 없고요. 파인더 안에 봤을 때 이제 얘를 딱 누르면 파인더 안에 그 노출계 바늘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움직이면 배터리가 있다는 뜻이고, 바늘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배터리를 갈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상단에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은 진짜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어떤 필름 넣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뭐 네거티브 필름이냐, 흑백 필름이냐, 뭐 주광용 필름이냐, 뭐 이런 것들, 뭐 텅스텐 필름이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옛날에는 이런 표기로 되어져 있는 경우가 좀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맞추던 안 맞추던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맞추고 싶다라면 여기 조그만 은색깔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돌리면 위에 판만 이렇게 위에 판만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맞추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제가 필름을 넣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 건데 바르낙은 잠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르낙을 두고서 라이카플렉스 얘기를 계속했네요. 네. 이제 라이카플렉스에 필름 넣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쪽 부분 비어있는데 필름이 들어가게 되고 이쪽에 보이는 이 막대기, 이제 이 부분이 대감을 때 쓰는 레버인데요.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 비어있는 부분에 필름을 넣고 다시 제자리에 내려주게 돼요. 자, 근데 이게 한 번에 쏙 내려갈 때도 있지만 한 번에 쏙 내려가지 않을 때는 막대기 끝과 필름이 아직 맞아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얘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쏙 내려갈 때 이때가 잘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편까지 필름을 쭉 뽑고, 자, 이쪽 부분 스풀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 부분이 카메라마다 다르게 생겼는데 라이카플렉스는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다른 수동 카메라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홈이 파져 있어서 이 끝을 이제 홈에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홈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지금 플라스틱 덮개처럼 생긴 여기 사이사이 어느 곳에다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어느 곳에 넣던 그냥 고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어떤 곳에 넣어도 상관이 없고, 실제로 이제 그 설명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필름 항상 여기다 넣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저의 약간 습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설명서에서는 이 끝을 여기다 먼저 걸고 그리고 이렇게 빼와서 필름을 넣는 걸로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개인차니까 어떻게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끝을 그러면 여기다 넣게 되는데 요거를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냥 여기 사이에 넣는 분도 계시고 앞쪽으로 넣는 분도 계시고 고정만 되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넣기 편한 방식으로 넣으려면 저는 이제 여기 사이에 요렇게, 네, 저는 보통 이렇게 넣는 편이긴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겠죠? 얘를 제대로, 지금 모양도 막 좀 떠있고 이상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레버를 한번 감아 보게 돼요. 이제 감아서 여기가 빠지지 않고 돌아오는 걸 이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잘 오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톱니바퀴가 운이 좋게 한 번에 맞아졌어요. 여기 맞아졌으면 괜찮은데 톱니바퀴가 혹시 맞아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감으면서 톱니를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맞춰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감아지는 거, 그러니까 안 빠지고 감기는 걸 봤다면 그때 필름실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 와인딩 레버를 돌릴 때 대감는 레버가 항상 같이 돌게 돼요. 제가 같이 돈다는 게 이상 없이 필름을 넣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감을 때 같이 도는지 보는 것도 한 가지 팁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36장을 다 찍고 나면 되감는 걸 하셔야 되는데요. 되감는 레버는 이제 이 레버와 바닥의 버튼을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누르면 이렇게 안쪽으로 쏙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손잡이를 제끼고 손잡이 안쪽에도 화살표가 친절하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잡고 이렇게 돌려줍니다. 약간 맷돌 가는 것처럼. 네. 요즘 MZ세대들은 맷돌을 모르나요? 네. 이렇게 이제 감게 되고요. 다 감아졌는지는 손의 느낌으로 확실히 알 수 있게 돼요. 자, 다 감았다면 한번 열어보면 필름실을, 잠시만요. 네. 제가 왜 이거를 한번 당겼냐면, 평소에는 안 당기셔도 돼요. 근데 이거를 한번 당기면 얘가 다시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언제 튀어나오냐고 묻는 분들이 한 번씩 계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열면 필름만 남아있죠. 필름을 이제 빼낼 때는 다시 되감는 레버를 위로 올리고 필름을 딱 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필름을 넣고 빼는 것까지 모두 다 끝났고요. 자,
근데 좀 재밌는 카메라예요. 그리고 조금 무겁긴 하지만 뭔가 되게 묵직한 독일 카메라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렌즈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사진 결과물은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결과물을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혹은 구글에서도 라이카 플렉스 이미지 등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해상도가 좋은, 아주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선해도가 좋은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라이카 플렉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좀 다양한 수동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